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3월의 첫 주말입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꺼려지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책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독서를 많이 하면 지식을 넓히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운동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뇌 기능을 유지하고 뇌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를 늦춰줘서 치매나 기억력 장애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주말과 휴일 시간을 보내시는 게 무료하다면 책을 벗삼아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마리오네트 인형하면 관절마다 줄을 연결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생함을 안겨주는데요. 울산에 가면 이 마리오네트 인형을 직접 만들고 공연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울산의 제페토 아저씨 양주식 씨를 소개합니다. 피노키오 인형을 만든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를 아시죠? 피노키오에게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다면 울산에는 제페토 아저씨가 있다. 이렇게 줄로 움직이는 목각 인형을 마리오네트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깎아 인형을 만들고 표정을 그리면서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제 작업실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제페토 아저씨 양주식 씨의 작업실인데요. 공간만 보면 본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페토 아저씨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 그가 마리오네트에 빠진 계기는 바로 친형 때문인데 마리오네트에 빠진 친형을 보고 관심을 두었고 평소 손재주를 눈여겨본 아내의 권유로 목각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각 인형에 빠진 지 8년. 처음엔 목각 인형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기 맨 첫 번째 이제 저기 인형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인형입니다. 한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칼도 없었죠. 조각칼도 없었고 이제 일단 그 조각칼도 구입하고 나무 좀 가져오고 거의 한 5, 6개월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시험시험 하다 보니. 독학으로 했다고 하기엔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죠? 이런 인형들은 좀 귀엽죠. 안 무섭고. 네. 이제 이런 인형들은 다른 인형들은 유치원에 가면은 애들이 막 울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귀엽게 이렇게 이런 귀여운 이미지를 주면은 애들이 다가와서 이제 막 손도 잡아 당기고 이렇게 좀 친근감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인형마다 표정이 우와 완전 살아있네요. 이제 여기 요 인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요양원 쪽에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잘 어울리게끔 이제 할아버지 인형 기타 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손동작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타 치는 어떤 그런 손의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할아버지라서 이빨은 없습니다. 네. 이제 요 인형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한번 그 라라랜드라고 이제 네, 그 남자친구.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침을 뱉는다 이라는데 이제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물도 한 번씩 쏘면은 애들이 좀 피하기도 하고 서로 막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하면서 하나씩 마련한 장비. 그렇게 모으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 못지않은데요. 취미라고 하기엔 좀 과해 보이는데 도대체 장비가 얼마나 있는 거죠? 장비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 네, 제가 이제 꼭 필요한 만큼 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어떤 조각칼을 써야 될지 몰라갖고 이제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걸로 이렇게 사용했다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목각 인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울산의 제페토 양주식 씨. 회사에 다니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작품 구상으로 가득하다는데 아이디어는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책에 이렇게 사파 같은 그림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제 휴대폰에 이제 이렇게 뭔가 사진을 캡처해갖고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주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 터득한 양주식 씨.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의 열정은 대단한데요. 틈틈이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인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무를 고르고 완벽한 인형이 탄생하기까지 전부 그의 손을 안 거치는 일이 없다는데요. 정확한 디자인도 수치도 없이 머릿속 그림만 가지고 나무를 재단하고요. 그렇게 재단한 나무는 얼굴이 되고 몸이 되고 그리고 팔다리가 되어 하나의 목각 인형으로 탄생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깎고 다듬는 그의 손이 거침없는 게 독하겠다고는 믿기질 않는데요. 모든 인형을 전통 방식 그대로 나무를 깎고 판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섬세하고도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합을 한다고 하네요. 나무로 형태를 만들었다면 이제 인형에 완벽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차례. 컨셉에 맞게 색을 입히고 표정을 만들어주는 양주식 씨. 그는 인형의 옷도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나다니며 버려진 의류와 각종 생활용품을 활용, 옷과 액세서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있겠죠? 표현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마리오네트를 만들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남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마리오네트라는 취미로 얻는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자 봉사활동까지 다니기 시작했다는 양주식 씨. 아직 서툰 실력이지만 공연을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행복해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멋진 아들도 동행합니다. 오늘은 그냥 아빠 공연하고 그래서 짐이 무거운 게 많아서 도와주러 왔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늘 혼자 다니던 공연을 오늘은 든든한 아들과 함께 가는 양주식 씨. 보기 참 좋죠? 아빠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인형 만드는 거 보면 많이 정교하게 많이 만들어서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직접 만든 인형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시간인데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울산의 제페토 양주식 씨. 드디어 행복을 전하러 출발! 자신이 만든 인형에 노래와 춤을 가미한 공연을 시작한 지 올해로 7년 차. 처음에는 유치원에 공연하러 다니기도 했고요. 무료 급식소나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주로 문화생활을 접하는 게 힘든 이들을 위해 공연 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봉사는 소문나서 울산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도 연락이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많은 인형을 대동합니까? 오늘은 조금 많이 갖고 왔어요. 이제 앞에 이제 인형들을 전에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있어갖고 한 10몇 개 갖고 온 것 같아요. 인형마다 지정 노래가 있고 그 노래의 곡과 가사에 맞춰 인형들의 손과 발 등 관절을 움직이며 춤을 추는 게 공연의 포인트지요. 그의 공연이 인기 있는 비결은 연령과 장소에 따라 공연 내용을 달리해 취향 저격 공연을 선보이는 건데요. 공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네요.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인형으로 누군가를 위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제페토 아저씨. 그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마리오네트 공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많은 인형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니 마음껏 또 즐기시고 함께 놀아보세요. 맞나요? 네, 아이고. 잔 한잔 합시다. 네, 아이고. 평소 보기 드문 마리오네트 공연에 보는 이들은 즐겁고 좋아하는 관람객들의 얼굴을 보니 양주식 씨가 더 신납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고, 분위기 좋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고 좀 소품이 좀 전에 잘 만들어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재밌었어요. 오늘 공연 괜찮았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신나야 얘들이 인형이 이제
춤을 잘 추고 일하는데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환자 참 어르신분들도 이제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의 기분도 남다른데요. 그냥 조용한 요양병원에 좀 소소한 재미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빠가 그래도 인형에 하나 꽂혀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냥 공연하는 거 계속 도와주고 싶죠. 직장과 병행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혹시 앞으로도 계속 공연을 다니실 예정인가요?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좀 건강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진짜 좀 나이 들어서 못 갈 때는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갖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공연 잘 보셨나요?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주세요. 인터넷을 통해 독학으로 마리오네트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전문적이고 수준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자신 또한 행복하다는 양주식 씨. 앞으로도 마리오네트 인형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경북 안동으로 갑니다. 특별한 비법이 없어도 뜨거운 불 위에 지글지글 구워 먹는 구이 요리는 언제 먹어도 고소하고 맛이 좋은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안동의 대표적인 구이 맛집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음식 맛은 불맛이죠. 요즘 같은 환절기에 건강이 걱정될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잘 먹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호강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불맛. 모름지기 요리는 불맛이라고 했던가? 지글지글 구워 기름기는 쏙, 맛은 업 해주는 구이 요리의 무한 매력. 짭조름한 밥도둑 간고등어부터 품질 보증 우리 한우의 매력, 입맛 도둑 갈매기살까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로컬 맛집에서 오늘 저 뻐구리 리포터와 함께 신나게 구워볼까요? 불맛 파이어! 첫 번째로 들어선 곳은 안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이 맛집. 안녕하세요. 네. 안동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도대체 어떤 메뉴로 입맛을 사로잡았나요? 안동 카면 강고등어 알겠습니까? 안동 강고등어 맛집입니다. 맞다. 안동 가면 간거등 아닙니까? 짭조름한 이 밥도둑의 매력에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는 간고등어 구이 맛집이 첫 번째 주인공. 저희는 안동 강고등어를 사용해 손님에게 맛있는 강고등어 구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둑이야 밥도둑. 사람들 입맛 다 훔쳐간 밥도둑 안동 간고등어. 싱싱한 고등어에 소금 싹싹 뿌려주고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면 맛있는 간고등어 구이 완성. 여기서 잠깐 맛의 비법 대방출. 맛있는 냄새 아주 그냥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일반 후라이팬에 굽는 게 아니네요. 네, 우리는 그릴에서 굽기 때문에 기름은 쏙 빠지고 담백한 맛을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판을 제공하여 드리기 때문에 다 드실 때까지 따끈따끈한 고등어를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곰손도 굽기만 하면 그저 맛있다는 안동 간고등어. 하물며 그릴에서 구워냈으니 그 맛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는가. 기름기는 쏙 빠지고 맛은 더한 그릴 간고등어 구이 대령이요. 노릇하게 잘 구운 황금빛깔 간고등어 후끈하게 데운 철판에 담아 손님상으로 출발. 마지막 한 입까지 따끈하게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와, 이거 보이세요? 이 도톰한 간고등어 살점 그릴에 구워서 기름기가 쫙 빠졌습니다. 아주 더 담백하다는 간고등어 맛 좀 보겠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간고등어 젓가락으로 대충 찢어서 뽀얀 쌀밥에 안착.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밥이 절로 넘어갑니다. 맛이 어때요? 와, 정말 입에서 감자사가 절로 나옵니다. 왜 고등어가 이렇게 사람들 입맛 사로잡는 밥도둑인지 알겠네요. 이게 심심하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비린내도 안 나고 정말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최고 엄지차. 감사합니다. 20년 한 곳을 지켜온 간고등어 맛집의 내공.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몸에도 참 좋은 거 다들 아시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간고등어 로컬 맛집 강고등어 맛보러 많이 오세요. 자자,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야속한 그 이름, 식당도 아닌 여긴 대체 어디? 아, 저기 사장님, 오늘 구이 특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한 여기는 식당이 아니네요? 여기는 한우를 키우는 한우 농장입니다. 갑자기 브랜드 문득 갑자기 한우? 청정 지역 영주, 소백산 기운 듬뿍 먹고 자란 그 이름도 위풍당당 한우가 두 번째 주인공. 깨끗한 곳에서 직접 사육한 한우 만나서 반갑소. 와, 여기도 한우, 저기도 한우, 여기 있는 소들이 전부 다 한우란 말이죠. 네, 약 한 200두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전부 우리 한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직접 사육하고 있는 거는 소비자에게 좋은 소를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직접 사육하고 있습니다. 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연에서 자라니까 이 한우들이요 저보다 더 건강할 것 같아요. 난 건강한 한우.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영주에서 나고 자란 한우. 맑은 자연과 사장님의 뚝심으로 한우를 직접 사육하는 농장이었는데요. 직접 키우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품질 좋은 한우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잘 먹는다. 사장님, 네. 사장님의 정직한 고집으로 길러낸 믿고 먹을 수 있는 영주 한우. 이 한우들은 다 어디로 가요? 네, 직접 기른 한우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건강한 한우를 따라 도착한 곳은 영주의 뉴 핫플레이스 택지였습니다.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블링블링블링블링 마블링. 조금 전에 봤던 그 한우가 이 한우 맞나요? 네, 아까 직접 기른 한우를 이렇게 손님들에게 판매도 하고 원하시는 부위를 식당에서 드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고 먹는 영주 한우만 모아 직접 길러 중간 비용을 없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 자랑하는 영주 한우. 싼 게 비시떡은 옛말이죠. 이 황홀한 마블링의 선홍빛 때깔 좀 보세요. 마블링 살아있네. 안심, 등심, 꽃등심, 살치. 어우, 야, 이거 행복한 고민이에요. 뭘 먹어야 할지요. 네, 누구나 좋아하는 갈비살 그리고 소고기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살치살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맞춰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 뭐 제가 꼭 한우가 먹고 싶었던 건 아닌데 먹어봐야 그 맛을 안다고 하니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누구나 좋아하는 갈비살과 부드러운 맛 자랑하는 살치살 뿐만 아니죠. 안심, 등심, 끝등심, 많다 많아. 원하는 부위별로 골라 오늘 불판 위의 주인공은 나야 나. 자자, 집중. 소고기 ASMR. 지글지글 굽는 소리. 와, 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이 고기 소리 들리시죠?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고기는요, 소고기는 이렇게 살짝 익혀가지고요, 바로 먹어야 됩니다. 인생이 다 고기 속 고기거든요.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 살짝만 익혀 바로 입속으로 직행. 돈 벌어서 뭐 하겠노. 영주 한우 사 먹겠지.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영주 한우의 힘. 저기요. 맛이 어떠세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양도 푸짐하고 게다가 제가 원하는 맛까지 제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찐 한우 맛 아니겠습니까? 영주 한우 따봉입니다. 진짜 한우, 찐 한우의 깊은 맛. 입속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리는 부드러운 영주 한우의 매력. 아니 이게 한우야 샤베트야? 영롱한 마블링으로 입속 꽉 찬 육즙 한 입 먹으면 힘이 불끈. 직접 기른 한우의 매력에 젓가락이 멈추질 않습니다. 직접 길러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영주 한우. 영주 핫플레이스 택지에서 맛있게 즐겨보세요. 고기 타요. 맛있게 잘 먹었소. 뽀구리의 먹부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마지막 주인공은 숯불 향기 가득한 갈매기 쌀구이.
역시 맛있는 구이 냄새가 가득한데 이 집은 어떤 맛있는 구이가 있나요? 네, 저희 집은 맛있는 갈매기살을 파는 곳입니다. 갈매기 구이. 손놀림에서부터 느껴지는 내공, 미식가들의 입맛 사로잡은 갈매기살. 와, 고기 다듬는 솜씨가 네. 달인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다듬는 거예요? 네, 일일이 손으로 다 다듬어야 양념이 잘 배어서 맛이 있어요. 갈매기살. 우와. 네. 이런 건 몇 년 동안? 저희가 한 17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갈매기살 중에 이 갈매기살이 진짜 최고거든요. 오늘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먹었는데 점수 좀 딴 것 같습니다. 사랑은 갈매기살을 타고 아니 굽고. 야, 드셔보셨습니까? 아주 맛있죠. 야, 지글지글 숯불에 구워진 갈매기살 한 입 딱 입에 먹으면 맛이. 입에 살살 넣고 먹어봐야 이 맛을 안다. 그렇죠. 자, 모르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와서 먹어 잡숴보세요.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갈매기살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몇 그램 나오지 않는 아주 귀한 부위인데요. 부드러우면서도 특유의 풍미 가득한 맛에 마니아층도 두둑합니다요. 하나하나 칼집 송송송 넣어준 신선한 갈매기살, 빨갛게 유혹하는 숯불 위에 한 점 턱 얹어주면 육즙이 보관되면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아, 이거. 여러분, 제가 오늘 고기를 그렇게 먹어도 들어가네요. 야, 이게 일단 갈매기살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 거기에 숯불, 그냥 물 아니고 숯불. 야, 갈매기살과 숯불이 만나니까 이거 예술입니다. 역시 고기는요 불맛이 좌우합니다. 와, 부드럽고, 야, 야들야들하네. 아, 여러분, 인생은 다 고기서 고기. 고기는 구워야 제맛이죠. 쫄깃한데 부드럽고 부드러운데 쫄깃한 맛. 화끈한 숯불로 육즙 감금 상태. 갈매기살의 진수를 맛보고 싶은 자여 이곳으로 오라. 굽고 구워라. 그러면 맛이 보일지어다. 오름지기 음식 맛은 불맛 아닙니까? 입소문 원픽 로컬 맛집에서 노릇노릇 간고등어 그릴구이 한입. 청정 영주에서 직접 사육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살살 녹는 샤베트 한우 한입. 숯불향으로 취향 저격. 쫄깃하고 부드러운 갈매기살까지. 지친 하루 활력을 북돋아주는 단백질의 맛. 지글지글 소리로 한번, 노릇노릇 눈으로 한번, 담백고소 맛으로 한번. 헤어나올 수 없는 구이의 매력. 여러분의 선택은? 지친 하루 활력을 북돋아주는 화끈한 구이 열전. 밥도둑 간고등어부터 살살 녹는 한우의 쫄깃하고 담백한 갈매기살까지 구워서 즐겨보세요. 구이. 마지막 한 입까지 따끈하게 즐길 수 있는 간고등어 구이에 고소한 한우와 갈매기살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보약이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그게 바로 보약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평창으로 갑니다. 얼마 전 평창의 고등학생들이 마을 어르신 두 분의 자서전을 써드려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이들이 써내려간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 함께 들여다봅니다. 내 주변에는 자서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때로는 부러운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줘가지고 나도 자서전을 갖게 돼서 무척 기분이 좋고 고맙습니다. 내 얘기를 이 책으로 이렇게 써서 내줘서 아주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평범한 어르신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창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22분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아 한 권의 자서전을 완성했는데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글로써 써내려간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자서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직접 쓰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10대 친구들이 쓴다면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요 10대 친구들이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평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인공들을 찾아
평창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겨울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토론에 한창인데요. 토론의 주제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친구들이 힘을 모아 발간한 자서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좀 어떤 거를 느꼈어요? 저희와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보고 나니까 저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을 더 잘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어르신들과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고 할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 비경쟁 상호 토론도 하는데 이런 걸 토론 활동에서도 되게 많이 활동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애향심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향심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지역의 어르신을 찾아서 또 지역의 어르신의 삶을 보고 배워서 꼭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그 살아나가는 힘 이걸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의 자서전 이 책을 쭉 읽고 나니까는요, 우리 친구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자서전의 주인공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서전의 첫 번째 주인공 황원섭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우, 우리 어르신께서 아까 전에 그 책의 주인공이셨구나. 그죠? 아유, 어르신, 여기 친구들이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쓴 자서전이 이제 책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어르신분한테 오늘 책 드리러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이, 고마워. 아, 이 책이 벌써 나왔구나.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줘서 고마워. 응? 언젠간 자서전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이렇게 책을 받아드니 어르신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좀 잘 담은 것 같으세요? 예, 내 어릴 때 그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일하고 그다음에 군에 가서 월남 파병했던 얘기들 다 자세히 나왔네요. 예. 할아버지, 저희가 저번에 들었던 그 공부 얘기요. 그때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하셨는데 그때 경제도 안 좋았고 가정 형편도 안 좋았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때? 잘 담았나요 책에? 그 당시에는 네. 중학교 때부터는 등록금, 입학금이 돼 있어서 입학금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입학금을 마련하기 힘들 때여서 우리가 평창 초등학교를 나올 때 200명이 나왔는데 약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가 중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황원섭 어르신은 전쟁과 가난, 베트남 파병 등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꺼내놓습니다. 이제는 추억이라 말하는 인생의 발자취들을 말이죠. 우리 어르신의 그 수많은 인생의 에피소드 중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기억에 유독 남으세요? 내가 어린 7살 나이에 6.25 사단이 나가지고 피난 갔던 일. 그다음에 피난을 갔다 와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그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던 일. 그다음에 군대를 가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월남을 가면 전쟁 수당을 준다 그래가지고 월남의 파병을 지원했던 일. 그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 고마워하니까 나도 이걸 오래 기억하겠지만 너희들도 이런 것을 알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좋은 일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날에 그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어.
책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뿌듯하지만 우리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서 직접 전달을 하면서 더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어르신께 전달해드리고 나니까 좀 기분이 어때요? 일단 쓸 때는 할아버지의 내용이 엄청 길다 보니까 축소시키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다 완성시키고 나서 드리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동안의 고생이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친구가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손주라고 들었어요. 더욱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땠어요? 이번에 작업하면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인생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자서전을 쓰면서 뭐 월남전 파병 가서 있었던 뭐 자세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학생 때 겪었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알게 되면서 할아버지도 굉장히 용감하시고 존경스러운 분이셨다 그런 것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어르신을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무려 자서전의 주인공이 22분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 아리랑을 기가 막히게 부르시는 할머니를 또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선물 가져왔어요. 우리 어르신한테도.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김선녀 어르신. 처음 학생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난 이렇게 책이 돼 나올 줄은 몰랐지요. 그래 참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고. 우리 할머니 그 자서전 제목도 아라리에 실린 삶이에요. 자서전 제목이. 제가 듣기로도 우리 할머님이 그 아라리를 그렇게 수하게 아주 잘 부르신다 그러던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하죠. 자, 박수! 600마디기 폭폭에 무너져 육지에 평지가 된대도 평창 국민 여러분들은 만변지를 맙시다. 벌써 좋다! 네, 할머니 시집살이 하실 때 강냉이밥도 많이 태워 먹으시고 그랬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 집에 오니까 강냉이 밥을 하라는데 앉혀놓고 9시고 밥이니 많이 하잖아. 근데 이뭘 불을 때다가 조금 또 이래 열어보면 물이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물이 없도록 불을 때니까 밥이 다 탄 거라. 고마워요 학생들. 언제든지 학생들을 내가 잊지 않을게. 내가 산 동안에는. 응? 우리 친구들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참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좀 어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할머님께서 소중한 추억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직접 글로 써내려간다는 거에 대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단순히 기억, 추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물로 남겨서 모든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할머님께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거를 몰랐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할머니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그의 삶에 동화되어 한 권의 책을 완성해내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우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완성한 어르신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서전을 앞에 두고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는데요. 모처럼 세대 간의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특별한 우정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은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곳인데요. 하지만 정작 발 건강에는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발이 변형되거나 통증이 생기면 서 있기조차 힘들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엉덩이, 심지어 허리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죠. 신발을 신을 때 딱 맞는 것보다는 길이와 폭 모두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쿠션이 있는 깔창도 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소중한 발을 아낄 수 있는 생활 습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